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지금 당장 100억 원을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받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죠. 라고 말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은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챕터 1. 돈으로 살 수 없는 3가지. 100억 원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을 것 같죠? 좋은 집, 멋진 차, 세계 여행.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을 아시나요?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느냐 마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에는 자유가 있다. 100억 원은 안락한 병실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고통의 의미를 찾아낼 내면의 힘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 때 끊임없이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단 한 글자였습니다. 이 질문은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었어요. 서예, 동양 철학까지 넘나드는 폭넓은 독서로 갈고 닦은 지적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극소수임에도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재구성합니다. 100억 원은 기존의 성공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바꿀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받은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믿어왔던 세상이 사실은 주입된 이데올로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해방입니다. 100억 원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 물리적 자유를 지킬 수는 있어도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챕터 2. 노예에서 황제 스승이 된 남자. 자,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마 시대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곁다리로 얻은이라는 뜻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노예로 태어나 평생 자유가 없는 삶.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바로 생각하고 읽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담화록이라는 책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대 최고 권력자였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책을 읽었어요. 황제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에픽테토스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한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노예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황제의 스승이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식과 사유의 힘은 그 어떤 신분의 벽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100억 원이 있어도 노예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다면 노예조차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황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챕터 3. 누구에게나 열린 마지막 보루. 그래,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책 살 돈도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우리에겐 놀라운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보세요. 직장에서 쫓겨난 수많은 실직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재기를 꿈꾸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찌는 듯한 여름, 에어컨 없이 더위를 나기 힘든 서민들에게 도서관은 가장 시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심지어 갈 곳 없는 노숙자들조차 포용하는 곳이죠.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노숙자들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샤워를 권하고 식사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 연결해줍니다. 어느 도서관에서는 개관 기념일에 커다란 케이크를 나누고 레바논에서 온 이민자 아이들이 서툰 영어로 도움을 청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되면 기계적인 방송 대신 사서가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 5분 남았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인류의 모든 지적, 자산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민주적인 공간.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재기의 발판입니다. 챕터 4. 절망의 시간을 버티는 법.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무리하게 일어서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잠수부가 깊은 바다에서 서서히 올라와야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절망의 시간도 충분히 겪어내고 견뎌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깊은 절망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책은 유일하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현명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과의 만남. 이 책만이 지금의 내 기분을 이해해준다는 깊은 공감의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구원이 됩니다.
혼란스러워진 인생의 각본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할 때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난과 실패가 주는 혹독한 절망감에 맞서 싸울 때 책은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 종이에 적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코미디언 짐 캐리입니다. 무명 시절 그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10,000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닌 겁니다. 통장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10,000의 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리고 1995년 그는 영화 출연료로 정확히 $10,000를 받습니다. 종이에 적었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꿈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처럼 독서는 미래의 자신에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삶의 필연적인 변동성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한히 복리하는 자산을 쌓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클로징.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00억 원과 평생 독서 습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100억 원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잘못 쓰면 몇 년 안에 날릴 수도 있죠. 하지만 독서 습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힘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노예도 황제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빈털터리도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독서가 주는 진짜 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투자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 단 한 권의 책을 펼치는 것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책에 대한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